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6월 5일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제목은 아사히 신문 1년 남아 다급한 문재인 정부 남북 협력 사업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남북 협력 사업 실현 모색 일본 언론 보도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몇몇 언론들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문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에서 좀 더 예리한 그런 관찰력을 가지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파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마 전망했을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전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더욱더 폭넓은 남북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사히 신문은 6월 5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서울발 기사에서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간판으로 내세웠던 남북 관계에서 어떤 유산 혹은 치적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미북 관계 진전이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미국 측의 해제에 대한 허락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은 폭넓은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 제재의 예외나 면제가 비교적 쉬운 인도적 분야에서인 식량 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방역과 보건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탈탄소를 위해서 노후 화력발전소 개선이나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북한 측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재개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거의 모두가 남한 측의 부담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원 실현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고 지난 5월 20일 날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 측은 공동성명서에 북한의 제재 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공동성명에 협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집어넣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무려 44조 원에 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대만 해협을 성명에 넣는 것으로 이런 협조에 맞대응해서 그런 남북 협력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측이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재의 면제 또는 예외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실속은 없더라도 뭔가 남북 관계에서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너무 해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만이라도 뭔가를 남겨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을 아마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같은 간절한 바람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어설픈 문정부의 그런 지도 편달과 코치에 따라서 60여 시간씩의 기차를 타고 가서 하노이에 갔지만 크게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일종의 트라우마로 아마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이상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측 관계자들은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 아마 이렇게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국내적으로 크게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삶은 소대가리 같은 그런 심한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이 도와준다고 해봤자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도 북한 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남짓 남은 정권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을 것이란 점도 북한 측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정도 문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왜 그렇게 남북 대화에 집착하는가,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남북적 이 대화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최진석 성화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낫겠다. 문재인 정권을 정복, 굴중, 현미, 반일로 규정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가 명예교수는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김순덕 대기자는 남쪽 대통령이어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민족의 이익이 있다고 믿는다면 모골이 송년할 판이다, 이렇게 다소 놀라운 그런 문장을 자신의 글에 남겼습니다. 남북관계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5년을 보내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선악의 선택과 관련해서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악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 돌아가신 경영학의 대부로 통했던 피터 드러크 교수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드라카 교수는 생전에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지 간에 악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 차원에서 악을 이용해야 하거나 그 악과 손을 잡는 경우 누구든 그 인간과 또 그 사회는 악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평범한 진실을 한 번 정도 더 상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문정부가 처한 상황이 악과 손을 잡고 뭔가 귀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악과 좋은 관계나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원하지 않았지만 악의 대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드라카 교수의 그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